월요일 아침 반찬은 다른 시선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얘기 나눠볼 주제부터 살펴보죠. 오늘 주제는 부당요금 징수 택시에 대한 삼진 아웃제인데요. 그동안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대다수가 경고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3번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부당요금 삼진 아웃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얼마 전 서울시 국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택시가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신고한 사례가 총 13,853건에 달했는데요. 특히 택시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 시간대에 우회, 은행 등으로 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대다수 적발됐습니다. 과연 바가지 요금을 근절시키는 처방약이 될 수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이나 씨와 따루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모두 서울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택시도 자주 타실 것 같은데 택시에 대한 첫인상이 있다면 어땠는지 이나 씨부터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96년에 왔기 때문에 예. 첫 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96년에 택시 탔으면은 예. 무지 친절하고 제일 빠른 길로 가시려고 했고 말도 시켜서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네,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그래요? 네. 첫인상이 좋았다. 네. 따루 씨는 근데 어땠나요? 저는 98년에 왔는데 저는 안 좋았어요. 2년 만에 안 좋아졌어요. 네. 왜 안 좋았냐면요. 일단은 그 당시에 차들은 그 택시 차들 있잖아요. 막 다 기스나고 거치지도 않고 되게 지저분했거든요. 예. 그리고 영어도 안 통하고요. 여전히도 물론 영어가 안 통하긴 하지만 지금 상관없지만요. 그러니까 좀 약간 상반된 그런 느낌이네요. 영어 통하지도 않았어요, 96년에. 그래도 친절했어요. 오히려 아직 그 기사님들은 오히려 아는 영어로 막 계속 이야기하려고 해가지고. 맞아요. 사실 좋은 기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네. 참 두 분이 같은 택시를 탔는데 그것도 90년대 탔는데도 이렇게 첫인상이 다르네요. 네, 2년 사이에 택시 기사님들이 다 바뀌셨나 봐요. 서울에서 이 택시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이 또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불친절, 또 승차 거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두 분은 한국뿐 아니라 사실 여러 나라 다녀보신 경험도 있으시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택시 이용할 때 좀 불편했던 점은 어떤 점들이 있나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다른 나라 택시는 많이 타봤던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어요. 일단은 네. 미국에도 있어봤지만 일본도 있어봤지만 러시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는 부친절한 기사님은 그 뭐라고 하죠? 그 무뚝뚝한 기사님들이 있는데 이렇게 대답 안 하는 기사님들이 있는데 근데 부친절하게 말을 하는 기사님들 못 봤어요. 러시아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외국인이다 보니까 반말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 버리는 기사님들 있어요. 승차 거부. 빈 차인데도 딱 외국인이다 그런 표정이 막 바뀌어가지고 지나가시는 분이 있어서 러시아에서는 이게 돈 벌어야 되니까 지나가진 않거든요. 일단은 지나가지도 않고 부친절한 것보다는 그냥 무뚝뚝해서 대답을 안 하는 뿐인 것 같아요. 네. 따루 씨는요? 저도 사실 핀란드하고 한국 빼고는 택시 많이 안 타봤어요. 네. 그래서 근데 핀란드랑 되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선 핀란드에서는 택시는 가장 안전하고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끔 보면 뭐 사건도 나고 그리고 또 친구들도 저를 택시를 태울 때 도착하면 전화해 뭐 이렇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이게 안정감에 약간 느끼는 뭐가 약간 불안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사실 좀 불편해요. 한국은 가까운 거리 안 가려고 하잖아요. 특히 밤에. 네, 그런 거 제가 홍대나 강남 이쪽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종로 이런 진짜 택시 타기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 사실 지금 좀 좋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여전히 그런 게 참 많죠. 그 다음에 저야도 뭐 사실 안 당해본 건 없고요. 다 이것저것 다 당해봤어요. 네. 자, 이제 오늘 뭐 부당 요금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 먼저 기본 요금부터 살펴보죠. 우리나라 기본 요금 약 3,0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요금이 전체적으로는 크게 비싼 편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러시아나 핀란드 같은 경우에 택시 요금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러시아는 200루블인데 200루블은 사실은 한 4개월 전까지는
8,000원이었어요. 굉장히 비싼 요금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환율이 우리 러시아에서는 지금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환율이 네. 2배로 올라가가지고 똑같은 200루블이지만 이제 4,0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4,000원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비슷하잖아요. 한국이랑. 그렇죠. 안 비슷하잖아요. 근데 예. 원래는 2배로 더 비싼 거 많은 거거든요. 그럼 러시아인들한테는 그 200루블이 조금 네. 비싼 편인가요? 200루블은 비싸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아요. 딱 중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택시를 못할 정도까지의 그런 요금은 아니다. 아니에요.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핀란드는 어떤가요? 핀란드는 뭐 한국처럼 이렇게 도시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핀란드 수도인 헬싱키의 경우는요. 네.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7,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남은 시간에는 주말하고 밤에는 12,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핀란드 사람 느끼기에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예.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도 핀란드에서 택시를 거의 안 타봤죠. 보통 이제 회사 일 때문에, 그러니까 뭐 회사 카드를 긁을 수 있을 때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술 먹다가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야 되는 경우, 예,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얘기를 듣다 보면 항상 한국이랑 비슷한 면이 은근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회사 택시 긁을 때 네. 택시 탄다. 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또 가장 많이 당하는 어떤 택시 피해 중에 하나가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는데 예. 분명히 당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나 씨는 어떻게 바가지 요금 씌워본 택시 타본 적 있나요? 네, 저도 한국에서는 당해본 거 다 당해봤습니다. 외국인이라 네. 조금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랬을 것 더 같아요. 심해요. 네네네네. 일단은 그 가끔씩은 이제 택시 타면은 기본 요금 이렇게 그 끼고 가야 되잖아요. 네. 일부러 안 끼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착하면은 따져요. 5만 원 주라고. 근데 10,000원 거리밖에 안 되는데 예. 5만 원 주라고 그런 아저씨들도 있고요. 그래서 버릇이 생겨요. 우리도 네. 방어를 해야 되니까 네. 일단 택시 탈 때 무조건 기기를 일단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이게 버릇이 된 거예요. 이제 제 몸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길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셔서 돌아서 요금을 많이 나오게 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예. 저보다는 부모님, 저는 이제 한국어 되니까 이제 안녕하세요, 어디 네.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덜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다실 때는 자꾸 연락 와요. 왜냐면 아빠는 여기 되게 오랫동안 생활하셨기 때문에 길을 아시네. 한국말 못하는 길을 다 알거든요. 예. 운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막 전화를 해서 기사님 지금 잘 못 타는 길로 가고 있다. 확인해달라.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택시 타는 거 저는 싫어해요. 왜냐면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네. 따루 씨는 어떤 경험 있으세요? 저는 뭐 예를 들면 한번 제가 아침에 출근했는데 너무 좀 늦어가지고요. 제가 그냥 급하게 택시를 탔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저기 홍제동 쪽에 이렇게 살 때였고요. 그래서 광화문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홍제동 쪽에 탔는데 막 저기 그 경복궁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가 세워가지고 그 길가에 서 있던 군인을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제가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너무 제가 당황해가지고요. 그래서 합승한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럼 그 두 번째로 태우신 분은 먼저 내렸어요. 요금을 다 내고, 그러니까 내고 내렸는데요. 그 다음에 저 생각했어요. 이게 뭐가 지금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내릴 때 좀 됐을 때 기사님 이제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아까 저 분을 태우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혼자 탔을 때만 이거 요금을 내주겠다. 이래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런 게 어딨냐고. 다 내야지.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신고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돈을 다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신고를 했어요. 저는 120분에 무조건 신고를 하고요. 또 한 번 더 제가 강남에 있었는데 그때 되게 좀 추운 밤이었거든요. 한 새벽 2시 정도. 아직 이게 심야버스가 없을 때였어요. 지금 심야버스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택시 열심히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결국은 겨우 이제 거의 한 30분 정도 이렇게 헤매다가 잡혔는데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저 강북 쪽으로 갔는데 결국은 이제 더블 요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만 원이면 4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때문에 제가 하여튼 그걸 주긴 줬는데 어느 정도 줬는데 그것도 제가 그냥 바로 다음날 신고를 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제가 볼 땐 그렇게 할 수밖에 항상 없어요. 120에 신고를 하시네요. 예, 120에서는 이제 VIP 고객으로 모실 것 같아요. 왠지. 예. 맞아. 그런데 대신에 너무나 좋은 기사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방해받지만 너무 그보다 더 좋은 기사들도 많죠. 자, 그럼 따루 씨는 이렇게 120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나 씨는 어떻게 대처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말로만 신고한다고 얘기하고요. 신고해본 적은 없어요. 해봐. 배워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신고하면 이제 문자 와요. 뭐가 어떻게 되고 있다. 진짜요? 저도 좋더라고요. 해봐야겠네요. 네. 네. 이나 씨는 그럼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저는 일단은 중간에 이제 우리 남편은 운전하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 길 아닌 것 같으면은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기사님 바꿔줘요. 그럼 남편은 일일이 확인을 해요.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까지 도착하는지 어떤 길로 가는지. 그럼 중간에 기사님들이 열받아서 전화도 안 받으려고 해요. 사실은. 네. 근데 이런 방법도 왜냐하면 이제 한국말 하는데 그래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길이 예민하니까 이런 방법도 되게 괜찮거든요. 바로 바른 길로 가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신고가 3번 적발이 되면 정부에서 이제 운전기사 자격증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만약에 지금은 한국에서는 요금이 이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랑 비해서. 그리고 택시가 엄청 많아서 다른 나라에서는 택시가 되게 VIP 그런 건데 여기서는 택시가 약간 대중교통으로 느껴요. 그러면은 요금 조금 더 올리고 기사님들도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법을 만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사님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사님들이 모자라서 버는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면 또 제가 일부러 사실 요즘 택시 타면은요 기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물어보거든요. 요즘 택시 이렇게 하시는 게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럼 이런저런 얘기 다 힘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데 근데 그러면 이런 참 그 윤리적인 문제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제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남의 돈을 뺏어도 되나요? 안 되죠.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잡긴 잡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택시 기자님도 이렇게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동원되면 더 적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나 씨는 아까 기본 요금이 좀 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올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안 올리는 게 좋아요. 기사님 입장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4, 5천 원 정도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4, 5천 원 정도로? 네, 기본 요금만. 1,000원 정도?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네. 그렇군요. 네. 도움이 안 될까요? 부담이 되는데요. 따르 씨는 기본 요금 좀 올리면은 이런 바가지 요금 좀 근절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거 필요하겠죠. 맨 처음에는 물론 뭐 그 택시를 타는 사람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지만 그거 사실 잠깐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대로 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기본 요금이 조금 더 비싸다고 볼 수 있는 핀란드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런 바가지 요금 같은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도 참 궁금한데요. 러시아는 어때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있어요? 네. 특히 외국인이 타면은 무조건 3배 정도? 그럼 요금을 올린다고 이게 3배, 모든 3배. 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제 미터기로 요금 내도 되지만 보통 어떻게 하냐면 협상을 미리 해요. 타기 전에. 네, 타기 전에. 그래서 외국인들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터기 있어도 우리는 미리 물어봐요. 뭐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도시까지 가려면 얼마 정도 나온다. 그럼 예상 그런 금액을 얘기해요, 기사님이. 그럼 비싸다 싶으면 우리 안 타거든요. 근데 외국인이면은 무조건 당합니다. 아마 99.9% 당합니다. 그래요? 네. 네. 어딜 가나, 근데 저도 그 해외에 나가보면 택시를 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바가지 요금 저도 같은 외국인 입장이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어요. 핀란드는 어떤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정도는 비싼 것 같은데. 그렇죠. 3배 정도는 비싸고요. 거기는 사실 그런 바가지 요금 얘기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안전한 게 택시고요. 아주 믿음직스러운 거, 신뢰가 가는 게 택시예요. 예를 들자면 거기 택시 차들도요. 다 벤츠, BMW 이런 좀 이렇게 좋은 차들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차가 그 기사님의 개인 소유죠. 그래서 관리를 되게 잘하고요. 그리고 뭐 가까운 거리도 가고 다 이렇게 가요. 대신에 이제 비싼 거 그게만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 요금 비싼 것만 문제지. 근데 찾아보니까 친절도는 좋다. 근데 뭐 때문에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핀란드 사람도 택시에 대한 민원을 넣었을 때 뭐 때문에 민원을 넣을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걸 찾았어요. 다른 이제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택시들이 가끔 너무 빨리 운전한다고, 예, 좀 이렇게 좀 불편하다고. 예, 그러니까 안전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예. 부분에 민원은 있지 다른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민원은 없었군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빨리 가면은 좋아하지 않나요? 좋아하는데. 좋아요. 일단 옆에 타면은 옆에 택시가 이렇게 막 끼려고 하면은 짜증 나는데, 근데 제가 그 택시 타면 어우 진짜 기사님이 최고다 이런 거 모든 있어요. 승객들의 마음이 비슷하네요. 네. 예. 그러면 혹시 이렇게 바가지 요금이나 혹은 뭐 택시 서비스 불만에 대해서 뭐 아까 따로 씨는 한국에서는 120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시지만 핀란드나 러시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 사실은 러시아에서는 이제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전화번호 따로 없고요. 네. 택시들은 개인 택시도 아니고 그 회사 소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제 클레임을 걸 수밖에 없는데 뭐 특별한 대책은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아까 민원의 얘기 나와가지고 러시아 콜택시가 진짜 불편해요. 1시간 넘게 걸려요. 아, 부르면? 불렀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침에 한 번 예약했어요. 예. 아침에 9시 전화해서 12시에 와주세요 얘기했는데 1시 반에 도착한 거예요. 콜택시가. 그래서 불만을 전화했죠. 예. 바로 해달라고 어떻게 좀 뭐 빨리빨리 해줘야 되지 않냐고.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해결도 안 돼서 사실은 한국처럼 잘 돼 있지 않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거는 미리 요금 그 좀 협의 올 수 있는 거는 그거 조금 방법인 것 같아요. 러시아 가면은 택시 타기 전에 무조건 협의를 하시고 타는 게 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럼 핀란드는 어떤 조치 취했나요? 예, 핀란드 그 투표는 사람이 있어요. 택시 감독관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한테만 불만이 있었다면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면 돼요. 택시 감독관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 보면 뭐 인터넷 치면 나오거든요. 예. 예, 괜찮아요. 그게 뭐냐면 그 보통 도시마다 어차피 택시들도 있고 택시 감독관도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있어야 네. 돼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보통 핀란드 개인 택시가 많거든요. 그래서 택시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택시 협회에 있는 택시 기사는 아닌 그런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은 이 택시 서비스와 관련 모든 민원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 만약에 택시가 너무 지저분해 하고 청소 좀 오랫동안 안 한 것 같으면 네. 그런 거 가지고 그분한테 연락해가지고 이거 이 기사님한테 좀 이렇게 전해주세요. 조금 이렇게 좀 차 좀 제대로 닦고 다니라고.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그 중간에서 이렇게 협상을 같이 합의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택시 협회 내부에서 네. 이렇게. 택시가 지저분한 것까지도 지적을 할 수 있네요. 예. 그러니까 택시를 승객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탈 수 있도록 네. 협회 내부에서도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하는 감독관 제도도 있다라는 거. 예. 재밌네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카카오 택시 같은 모바일 서비스도 있고 시스템이 생겨서 여성분들은 좀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야간에도 택시 잡기 어려운 곳에서 이런 콜택시를 쉽게 모바일로도 할 수 있는 뭐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두 나라에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비슷한 서비스 외에도 다른 뭐 특징적인 택시 서비스가 있다면 러시아는 어떤 거 있을 수 있을까요? 러시아는 일단은 그 아까 여자 기사님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여자가 탈 거니까 운전자를 여자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해줘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무뚝뚝한 남자가 이렇게 운전하면 또 러시아 사람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하면 불안하니까 이렇게 여자로 해주기도 하고요. 네, 뭐 다른 거는 이제 이게 좋은 서비스라고 할 수는 없는데. 택시가 이렇게 한국처럼 여기저기 있지는 않아요. 여기 그냥 길거리 나와서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없어요. 그 택시들이 특징 지역에 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항 근처 아니면 뭐 무슨 뭐 지하철역 말고 무슨 절도 뭐 역 근처라든가 뭐 이 기차역 근처 이런 특정에만 있기 때문에 택시 말고 개인을 세워서 타요 우리가. 그러니까 딱 선을 내밀고 그럼 개인이 만약에 가는 방향이다 태워주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건 뭐 좋은 서비스는 아니지만 일단 방법이에요. 러시아에서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있다고 히치하이킹 해주는 아르바이트가. 맞습니다. 돈 많이 법니다. 그런 아르바이트요. 네. 그래요. 핀란드는 어떤 서비스 있을까요? 핀란드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한국이 앞서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핀란드도 물론 그 앱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문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가장 많이 하는 거 여전히 그냥 술 먹고 전화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핀란드 114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밤에 이렇게 교대로 그때 일을 하잖아요. 밤에 계속 헬싱키 택시
택시 연결해줘. 그러면 다 계속 그것만 연결 버튼만 눌렀어요. 네. 아무래도 사람이 술이 취하면 이게 힘든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전화해서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특이한 경험을 들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뭐 운전기사들 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한마디 한다면요? 한마디? 네. 여러 마디 하면 안 될까요? 여러 마디도 괜찮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타는 분들도 이제 기사님들도 친절합시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말 쓰지 맙시다. 서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바가지 요금도 사실은 기사님들도 힘들 수 있지만 승객들도 모르잖아요.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가지 요금도 하지 맙시다. 예. 저는 지금 나온 거 외에 한 가지 오늘 다루지 않았던 거 있는데 뭐냐면 난폭 운전이에요. 네. 특히 밤에 조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밤에 그러니까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진짜 아찔한 순간이 되게 많아요. 이래 하니까. 물론 전문가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택시기사님들 뭐 저희 TBS 교통방송 즐겨 들으신다고 하는데요. 이런 뭐 택시 문화 캠페인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그 택시 부당요금, 바가지 요금, 삼진 아웃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각국의 택시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